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 전략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토요일 날까지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토요일 날 미국 시장이 또 추가로 하락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등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날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의 다우가 610포인트 하락해서 39,700, 나스닥이 417포인트 하락해서 16,776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7월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이른바 4.3이 나왔다는 거죠. 6월 달에 실업률이 4.1이었는데 7월 실업률이 4.3. 또 소비 심리 지수도 50 이하로 또 급락하는 조정을 보여서 이거 그 침체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수가 민감하게 먼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큰 골칫거리였던 물가 지수는 2%대의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 심리, 물가가 떨어지는 만큼 실업률은 올라가고 소비 심리는 약해지는 이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이제 투자자들이 미리 놀라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 실업률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미국의 이제 실업률입니다. 지금 이게 4.3 나타났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4.1, 5월 달에 4.0, 4월 달에 3.9 그랬거든요. 이 실업률 추이를 보게 되면 한 방에 이렇게 확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몇 개월을 거쳐서 조금씩 지표가 이제 좀 나빠지는 그런 현상을 보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실업률 추이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그럼 이렇게 이제 하락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빅테크, M7 종목이 크게 하락을 했고, 뭐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론, 특히 반도체, AI 쪽이 많이 하락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AI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우선 AI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고비용에 수익성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애플이나 메타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오히려 하방 지지가 나면서 굉장히 좀 하락폭이 좀 적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미국 정부가 할 것이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우선은 아마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시그널을 줬어요. 미국의 연준의 큰 그 과제는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 안정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금리를 조절하거든요. 따라서 미국 연준은 경기 하락 시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고용을 안정시킨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실업률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이 7월 달에 실업률이 결과는 4.3이 나왔는데 예상치는 4.1을 예상을 했어요. 따라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업률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은 선거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결국 이제 금리 인하 등 시장 안정에 대한 필요성은 현 정부 책임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틀림없이 금리는 인하하는데 올해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연내 많으면 세 번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래 제가 그 지난 그 7월 초부터 방송을 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UBS 증권이 3분기에 미국 증시가 약 10%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토요일까지 조정 흐름을 보게 되면 다우가 고점 대비 4.5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하락이 더 커서 고점 대비 약 9% 정도
하락을 했어요. 지금 상태가. 자,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증시 이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게 흐름을 좀 궁금하잖아요. 이 혹시 이렇게 계속 이전처럼 빠져버린 거 아닌가? 그 우려가 좀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제가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이 GDP의 연간 성장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지난 그 2분기 때, 24년 2분기 때 GDP 성장률이 2.9가 나왔어요. 2.9.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어, 쭉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10년 주기, 10년 주기의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코로나 전국에서는 이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이너스 7.5. 경제가 역성장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흐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를 빼고는 꾸준하게 국내 성장률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어요. 지금 한번 또 하나는 지금 보이는 지표는 이 미국의 이제 국내 총생산을 보시는 거예요. 2012년도에 미국 달러로 1603 빌리언 달러죠. 달러였는데 꾸준하게 이 국내 총생산이 올라갔어요. 14년도, 15년도, 20년, 19년도. 20년도는 유일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보였죠. 그 나머지를 빼놓고는 꾸준하게 이렇게, 어, 국내 총 생산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쭉. 이 국내 총 생산이 뭐냐면, 미국에서 전체 인구 대비 생산을 해내는 총 재화의 총량을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총 생산이죠. 이게 꾸준하게 올라가면 미국의 주가 지수도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미국의 한번 그 주식시장의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차트가 이제 다우 차트예요. 다우의 월봉 차트인데, 자, 다우의 월봉 차트. 여러분 보시는 차트가 2002년도죠. 200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다우가 2002년도에 몇이었냐? 만이었죠, 만. 1400포인트였는데, 다우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4만 포인트 정도 가 있잖아요. 39,700 정도 가 있잖아요. 다우 지수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미국의 국내 총생산 지표를 한번 보세요. 20년. 20년도에 미국의 그 국내 총생산이 10.3 빌리언이었는데 23년도에 미국 총생산이 27.4 빌리언이란 말이죠. 국내 총생산이 약 한 1.7배 정도 더 늘었어요. 국내 총생산이. 2020년도보다 23년도에 국내 총생산이. 주식시장 그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세요. 2020년도 대비 24년도에 종합지수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지표를 보시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단지 이 21년도만 주가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년도에 국내 총생산이 오히려 그때는 역성장이 나왔던 거죠. 따라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국내 총생산이 줄지 않는 한 다우와 나스닥은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런 시그널과 공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지금의 미국 경제, 지금의 증시가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던 게 경기 침체냐 아니면 당연한 기간 조정이냐 이 두 가지로 좁혀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까지의 구도로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당연한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게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급등 장세에서도 급락 변동성은 늘 있어 왔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2분기에 GDP가 2.8% 성장했다는 거. 실업률은 4.3으로 올라갔지만 국내 총 생산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따라서 미국은 이제 금리를 조정을 해서 경기를 조절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이런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미국 경제의 흐름은 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놀라서 차익 매물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쏟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가 101포인트, 코스닥이 779 빠졌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내용은 지금 코스피 선물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22년도 8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4일까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외국인들이 이제 지난 그 금요일 날 1조 8천억을 대량 선물을 매도했어요. 따라서 총량은 1,485억을 순매도로 전환했어요. 기관은 2조 9천억을 순매도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7월 16일 이때까지만 해도 선물을 5조 5천억 정도 순매수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샀어요. 따라서 선물은 외국인들이 대량 정리를 해서 이제 팔 만큼 팔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역시 같은 기간, 2022년 8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은 지금 1조 6천억 정도, 1조 6천억 정도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에서 1조 6천억 순매수, 기관이 10조 2천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이 16조 정도 코스닥에서 순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시장들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외국인들 1조 6천억 정도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코스피를 한번 봐야 되겠죠. 코스피를 좀 보시면 코스피에서 22년 8월 16일 이후에 8월 4일까지 코스피에서는 좀 외국인들이 40조 원을 샀어요. 40조 2,300억을 순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이 9조를 순매도하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그동안에 42조 5천억까지 샀다가 7월 11일에 42조 5천억까지 샀다가 꾸준하게 물량을 정리를 해서 40조 2천억까지 물량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갖고 이렇게 코스피에서 40조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인가 한번 같은 기간 뽑아봤어요. 자, 같은 기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2년 8월 16일부터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3,600만 주를 순매수해서 평균 단가 7만 원을 봤을 때 25조 8천억 여전히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 한 종목만 이렇게 순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는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약 2년 동안에 3천만 주를 순매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평단 12만 원으로 잡았을 때 3조 6천억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합치는 금액이 한 29조 한 5천억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외국인이 상당수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력한 매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당분간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외국인 수급이 따르지 않으면 두 종목이 좀 기간 조정은 조금 더 좀 길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금 시장도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 달러가 계속 약화되고 있어요. 따라서 달러가 지금 104달러가 무너져서 103달러 때까지 왔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4.5까지 갔다가 뭐 4.2 갔다가 지금 4가 무너져서 3.7까지 왔어요. 3.79. 이건 10년물 국채 금리니까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자금 소요가 줄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는 보여져요.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이상 갔던 게
1361원까지 떨어졌고, 엔화가 좀 강하게 올라가서 146엔까지 1달러당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따라서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 부분은 미국의 대선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변수가 여전히 작동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일본이 자국의 엔저에 따르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살짝 올렸어요. 따라서 더 이상 엔저를 용인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내수의 어떤 경기 활성화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본이 일본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엔이 강하게 되고 달러가 약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약간 변화가 왔다.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자, 국내 정치가 이제 지난 금요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반도체주가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이 최악의 상황을 딛고 있는 2차 전지가 반등을 했거든요. 이 흐름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회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제가 되묻고 싶어요. 또 지난 금요일 날 코로나19 관련주가 또 올랐고, 이른바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통신 뭐 이런 관련주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였어요.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AI 테마, 전력, 전선, 그 다음에 금융, 밸류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다 주가가 급조정을 보이는 그런 이제 이중성을 보였단 말이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자, 2차 전지가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나오고 여전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반도체가 급락하면서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면서 반등 신호를 줬단 말이죠. 그런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뭐 더 이상 빠질 테면 빠져봐. 그래도 나는 버틸 거야. 뭐 어떤 그런 많이 1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산업적 추세적으로 캐짐이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산업적 추세적으로 방향성은 맞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저변에서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하고 변동성이 크게 오게 되면 누구든지 불안해요. 누구든지 불안한데 결국은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중요하죠. 어떤 회사들도 다 회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한번 미국 회사를 한번 볼까요? 미국 회사를 보게 되면 미국이 이제 회사거든요. 미국 회사의 그냥 주가인데 여기서 한번 주식을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의 이제 주가를 한번 보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이 회사는 제가 어디를 보냐면 메타. 여러분 이제 메타 아시죠? 그 이른바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고 했던 메타. 메타가 지난 그 토요일 날 주가가 이제 488달러 됐잖아요. 그죠? 메타 주가를 보시면 이 메타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월간 차트로 봤거든요. 월간 차트. 메타 보시면 메타가 이렇게 22년도 하반기에 주가가 85달러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이 떨어졌다가 지금 24년도 8월 달에는 이 거의 한 5배 정도 올라왔단 말이죠. 이렇게. 이 주가가 뭐냐면은 이 메타가 이때는 그 거의 한 380달러 갔다가 회사 이름을 바꿨잖아요.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이때 뭐 서버 투자하고 많은 투자를 했을 때 그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죠. 이 메타 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봤는데 이렇게 메타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런 흐름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결국은 시장이 GDP와 산업적 트렌드에 따라서 주가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주가 흐름이. 또 하나를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제 애플 주가죠. 애플 주가인데
애플도 한번 월봉으로 볼게요. 애플도 보세요. 이 산업적 트렌드가 2020년도, 10년도, 20년도, 22년도, 24년도. 애플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GDP처럼 회사의 매출과 규모가 커지니까 주가도 그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시장은,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왔다 갔다 하다가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쪽박 잡아버릴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잦은 매매를 금지하고 종목을 압축하고 그냥 매매를 딱 자제하고 기다려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지금 어떤 걸 들어가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때는 가장 추세적으로 좋은 종목 하나를 갖고 딱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시장이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주인 포스코인트도 한번 보고 갈게요. 지난 금요일날 52,900원에 마감했고, 1,900원 빠졌고, 거래량은 120만 주였고, 외국인이 10만 주 팔았고, 기관이 11,000주 팔았죠. 자, 여기서 한번 지표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코인터의 이제 그 차트인데, 이 포스코인터는 뭐 지금 다른 반도체나 그런 것들은 다르죠.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고 대왕거래라는 테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치고 있어요. 따라서 포스코인터는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뭐 역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출, 영업이익, 그다음 순이익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뭐 이른바 반도체처럼 뭐 두 배, 세 배 갑자기 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1월부터 내년 3월, 4월 가까이에 시추가 되고 또 국내 참여 기업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흐름은 주가는 지금 그 흐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봐서는 앞으로도 완만하게 5만 5천 원 전후에서 이런 시그널을 가면서 움직일 것 같고 테마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뭐 5만 5천 원 이상도 뭐 주가가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공포감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 빅테크, 매그니프 세븐 관련 주가 경기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연착륙하지 않으면 실적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예요. 따라서 경기 연착륙이 중요하다는 거. 현재까지 미국의 2분기의 GDP는 매우 좋았다는 점. 따라서 앞으로 실업률이 7월 달에 4.3으로 나오긴 했지만 8월 달에 경기 지표, 뭐 PC, 그 다음에 소비자 지수, 그 다음에 또 실업수당 지수, 이런 것들 따라서 주가는 약간 변수가 있긴 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현재 뭐 금리가 뭐 9월 달에 예측이 됐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시점은 불확실하죠. 따라서 이제 이게 빨리 방향이 정해져서 9월 달에 얼마 내리겠다 정해져 버리고 또 물가와 고용 지수를 또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연착륙이 신호가 나오면 안정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변동성과 차익 실현 욕구는 계속 오락가락 할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미 대선 기간의 단기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연착륙이 확인되는 순간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역시 급락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빅테크의 관심도가 다시 또 업될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월요일 날 미국 증시 흐름과 연동해서 단기에는 그 약간은 좀 출렁거릴 수 있지만 우리 시장이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출렁했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미국 시장 전반, 우리 시장 전반 시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